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1번 흰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너무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고 나머지 두 카드 역시도 모두 역방향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다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달 카드의 역방향은 아주 혼란스럽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어떤지 잘 모르겠으며 상대방의 마음도 이런가 하면 저런 것 같고 저런가 하면 이런 것 같은 헷갈리시는 상황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등이 여러분들의 주된 속마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방향으로까지 나타난 점을 볼 때 자꾸만 나쁜 생각 쪽으로 기울게 되고 부정적인 시그널들만 더 눈에 띄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 흐름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아니시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께 맞는 인장을 다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는 Six of Sword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의 관계가 이젠 끝이 보이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정리를 해야지 싶으면서도 쉽사리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역방향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감정이 그렇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마음이라고 보여지며 마지막 카드에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아주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이 남아있지만 그보다는 나쁜 예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께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겉으로 표출하지는 못하시고 소가리를 많이 해오셨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결정나지 않아서 상대방께 다가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상대방의 사랑의 크기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모습이 어떤지를 보자면요. 두 가지 모습에 상반된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그림입니다. 왼쪽의 거울은 마치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여져서 이타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오른쪽의 거울은 한껏 자신을 꾸민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 헷갈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 실제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마음인지 충분히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상대방께서는 어떨 때는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며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듯한 여러분을 애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을 것이고 또 어떨 때 상대방께서는 다소 이기적인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실제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ive of Pentacle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요새 들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대방께서는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 속의 소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옷가지조차 걸치지 못한 채 홀로 외롭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멀어지셨거나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된 것 때문에 자신은 이제 가진 것이 없고 자신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여러분이 만약 이대로 영영 사라지게 된다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것 같다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나마 자신을 지탱하게 해주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이셨는데 그것마저 잃게 되면 나한테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카드는 템퍼런스
절제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두 가지 컵을 양팔을 수평으로 벌려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께서는 비록 속마음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매우 힘든 상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티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서로만 더 힘들고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빨간 컵과 파란 컵으로 정반대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보고 느끼시는 모습과 비슷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의 그림과 오른쪽에 분홍빛의 그림이 이 카드의 컵에 각각 대응됨으로써 여러분께 보여주신 모습은 실제 속마음이 아니라 감추고 이성으로 애써 억누른 균형 잡힌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에서 Eight of Cup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상대방께서는 애써 무너지지 않으려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이며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다시금 모든 걸 다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8개의 컵을 두고 길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슬픔으로부터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장소나 거리를 일부러 피해서 돌아서 가신다거나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이사를 하시거나 근무지를 옮기시거나 기존의 패턴이나 해왔던 일들을 버리시고 새롭게 상대방께서 집중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현재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서도 역시 Eight of Cup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마지막 속마음 카드와 동일한 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카드들에서 구도나 느낌이 비슷한 카드들이 등장한 것을 볼 때 상대방의 마음이 일관되고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음이지 상대방의 마음은 쭉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두 남녀가 소나기를 피해 함께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상대방께서는 혼자 외면하고 도망쳐 버렸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이고 싶었으며 여러분과 멀어졌던 갈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거나 같은 팀이 되어서 극복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현실을 피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현실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애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기에는 모든 것이 깨지고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앞선 리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상대방의 전부였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흘러왔을 때 상대방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고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상대방의 세상이었으며 모든 것을 걸 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두 분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든 썸이었든 짝사랑이었든 상관없이 상대방께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애정도 역시도 비례하며 커져왔고 그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을 때 너무나 큰 고통에 버틸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분의 관계의 그 깊이에 따라 사랑의 단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Enjoy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여러분과의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즐거웠고 지금 조금 힘든 시간 역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우리답게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상대방께서는 자신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돌리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도 있습니다.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장은 우리 관계가 이렇고 또 상대방께서 준비가 되신 상태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실 수 있다면 그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서로 너무 혼란스럽고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시지만 계속 이런 상태는 아닐 것이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흰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2번 은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우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Six of Crystals 카드의 역방향이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카드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차가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 카드는 더 이상 상대방께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이와 같지 않다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께 맞는 인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그런 태도들을 상대방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두 번째 카드에서는 Ten of Sword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10개의 칼을 맞고서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을 나타내는데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상대방과 완전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힘들었던 마음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고 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등장한 것을 볼 때 마음이 그리 쉽게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도 Seven of Sword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발을 담갔던 곳에서 이제는 발을 빼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한 번에 정리를 하시기보단 차츰차츰 뒷걸음질 치시면서 멀어지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분들의 여러분들께서는 때로는 상대방이 궁금하기도 해서 대체 어떤 속마음인지 염탐을 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염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께 간절한 마음이라거나 다시 잘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애틋한 마음이기보다는 그저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궁금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와 보여지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자면요. 아주 큰 강을 가운데에 두고 두 남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이 너무 멀리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쉽지 않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인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화의 단절이 일어났을 수가 있겠고 얼마간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려 주셨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마치 강물의 소리 때문에 저 멀리서 두 남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두 분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해졌다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대방의 속마음 흐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트 오브 스월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한때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아주 적극적이었던 시기도 있으셨으며 멀어지려는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여러분을 다그치거나 예민하게 구시거나 사소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거나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다음 카드에서 유니버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상대방께서 느끼시기에 여러분과 상대방의 세계가 이젠 유지되지 못하고 거꾸로 뒤집혀 버렸다고 느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분의 관계가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서 이전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느끼시는 시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카드의 순서상 먼저 마음을 접었던 것은 여러분일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께서 상대방의 태도가 미흡했다 느껴지셨을지라도 상대방께서 여러분보다 더 늦게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마지막 카드에서 식스 오브 스월즈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은 회복 불능이라고 느끼셨던 상대방께서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선을 그으셨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오셨다. 혹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미련을 접고 앞으로 길을 떠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카드에서 마찬가지로 식스 오브 스월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동과 변동을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과거에는 한때 여러분을 사랑했으며 또 애정이 아주 넘쳤던 시기가 있었음을 오히려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라서 그 과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래서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본 카드에서도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가 겹겹이 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영향이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어막이 뚫리면 또다시 이전에 느꼈던 슬픈 마음을 느껴야 하고 우리가 멀어져야만 했던 이유와 상황들을 상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일상을 살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과거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억지로 눌러두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싶은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상대방께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며 최대한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카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굿럭이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여러분께 행운이 따르길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장은 대체로 서로의 갈 길을 응원하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을 때 서로 너무 아프지 않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빌어주는 마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변했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변했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써 보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또 상대방께서는 자신에게서 무언가 변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서운하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상대방께서는 자신 혼자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무언가 미묘하게 변했기 때문에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변했다는 점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대방께서는 이성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비워야 함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할 때면 좋았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약간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며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달라서 더 아쉬워지고 아련해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어떻게 해보자는 말씀보다는 우리 그때 참 좋았지 라고 회상하며 말을 끝내시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무언가 더 변화를 노력해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은색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3번 보라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봇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나이트 오브 스워드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빛나고 있는 한 공간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점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진행 속도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두 분 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조급해지셨을 땐 상대방께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셨다거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머뭇거리셨을 땐 상대방께서 속도에 안 맞게 다가오셨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카드에서 Five of Crystal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결국은 그 혼란스러운 끝에 두 분의 합의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입으셨다거나 공허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만큼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내가 기대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상대방과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고 또는 실제로 거리감이 느껴져서 여러분께서 텅 빈 마음, 쓸쓸한 마음, 외로움 등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분과 감정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고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해결도 너무나 요원해 보여서 더욱더 마음이 힘드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에서 Four of Sword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세 카드 중 이 카드만이 정방향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평온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고심하고 소가리를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상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그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다는 뜻이겠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많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서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되신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보기에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 또 여러분께 보여주시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자면요.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그리고 다른 옷차림을 가진 두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화려하고 높은 신분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한쪽은 수수하고 낮은 신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허황된 마음을 먹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린다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태도로 보았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 보이는 점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못난 점이 드러날까봐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했다거나 자격지심이 약간은 있으셨다거나 여러분 옆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하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결핍을 감추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표현들이 밖으로 표출이 많이 되는 유형이라면 상대방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의 단점이 아닌데도 깎아내린다거나 은근히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신경 쓰이게 만들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고 실제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탓이나 잘못이 아닌 일로 무언가 일이 꼬이는 것 같아서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으신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지를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 카드는 기회가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카드입니다. 잘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여인이 간절하게 무언가를 소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잔상처럼 남아있는 이 모습은 양옆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딱 원했던 조건대로 타이밍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숙이고 자신에게 다가와 주길 원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도도하게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매달린다거나 정말로 간절해 보이는 모습으로 온 진심을 다해 보여준다면 그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척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을 받아들일까 라는 입장이셨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 Eight of Swords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때 원하셨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소녀의 모습으로 볼 때 상대방께서 원하시던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마저 답답해져서 이제 와서 여러분께 더 다가가고 더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자니 모양새가 이상해질 것만 같고 그렇다고 발을 빼기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 고착화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다른 흐름을 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는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지쳤다, 좀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반해서 상대방께서는 아직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 남아있고 미약하게나마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분께서는 적극적인 액션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휘어잡을 만한 용기는 없으시기 때문에 찔끔찔끔 찔러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멀찍이서 여러분 눈치만 보고 계신다거나 염탐만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답변으로는 Death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번 크게 끊고 가는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때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풋풋했고 색다르고 순수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셨지만 여러 흐름과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그 마음들이 닳고 닳았고 이제는 지쳤고 반짝반짝 빛나던 마음들은 빛이 바래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날 이만큼 진이 빠지게 아주 지칠 만큼 힘들게 한 사람은 여러분이었고 그만큼 애정도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이 다 소모돼서 여러분을 사랑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어떤지를 본 카드에서도 Two of Coin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아직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황상 여러분께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가간다거나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이따금씩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자신은 이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은 이대로 여러분과 멀어지거나 끝이 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이고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혹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흐름을 뒤집어서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May we meet again 이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우리는 아마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에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영영 끊긴다고 생각하면 상대방께서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인연이 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분께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버티실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만약 여러분과 영영 끊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이별을 겪는 것처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서 이렇게나마 희망을 걸고 마음을 그대로 멈춰두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 선택은 내 진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까지 나왔던 리딩과 비슷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셨고 더 다가가지 못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했고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틀어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이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간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오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잘 되고 싶었는데 잘 해결하고 싶었는데 단지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진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너에게 화를 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함께 나타난 미모사는 이파리를 툭 건드리면 오므라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민함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방께서는 진심과는 다르게 여러분께 까칠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거나 좀 밀어내는 모습, 관심 없어하는 모습, 혹은 별것 아닌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등을 보이셨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두 분께서 아주 가깝거나 편한 사이였다면 상대방께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도 여러분께 화를 내셨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상대방께서는 진심은 아니었고 이상하게 자신이 그때 예민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해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도 자신이 여러분께 그러한 태도를 지녔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 괜히 여러분 탓을 한다거나 여러분을 상처 줌으로써 자신을 떠나가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회가 조금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께서 이렇게 해명하고 싶어 하실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라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4번 금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우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에이스 오브 원스 카드의 역방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상대방과의 시작점에서 삐걱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좀 더 서로를 알아가 보려고 할 때 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 태도 등이 여러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몇 프로 부족한 느낌이었으며 관계를 더 앞으로 발전해 보려고 해도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다만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시며 계속해서 아직도 무언가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어떤 결정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카드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두 번째로는 퀸 오브 원스, 세 번째로는 킹 오브 원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첫 번째 카드와 함께 모두 완즈의 카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나무지팡이는 불이 잘 붙는 특성으로 열정을 뜻하며 그렇기에 실제 액션,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는 뭔가 내키지 않아서 총대를 잡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한 가지의 나무지팡이도 똑바로 들지 않았지만 곧이어 여왕 그리고 왕까지 드러남으로써 답답해서 참다 못한 여러분께서 직접 이 관계를 리드해 나가신다거나 어영부영하고 있는 상대방께 따져 물으신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 다툼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신다거나 이런 화끈한 여러분들의 성격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과도하면 화가 되기도 해서 몇몇의 여러분들께서는 이 답답한 흐름에 다소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질러볼까 라는 생각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지는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태도가 어떤지를 보자면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답답해 하실 만합니다. 목발을 짚고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걷고 있는 절름발이의 그림인데요, 상대방께서는 현재 자기 자신 한 명도 가누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자니 너무나 버거운 모습이며, 당장 걷는 거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풍경이 어떤지 마음껏 표현하지도 못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표현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주변 환경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거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겁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심리적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느리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에 대한 의지는 아직 남아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실제 속마음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 오브 컵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상대방을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 시기쯤에서 상대방께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여러분께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계신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 혹은 힘든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다 오픈하고 나면 거기에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하실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스스로 조금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카드에서 텐 오브 원즈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인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남으로써 10개의 지팡이를 모두 이고 걷고 있는 이 여인의 그림은, 이 걸음걸이가 버겁다는 점은 마치 아까의 이 절름발이의 카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카드가 한 번 더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만큼이나 상대방께서는 실제로 더 힘든 생활을 혹은 현실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다거나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책임져야 할 거리가 많다거나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막막한 상황이실 수가 있겠고, 마냥 즐겁게 순수하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교류할 정도로 여유롭지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상대방께서는 계속 지쳐있는 모습, 정체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주셨을 것인데요, 마지막 카드에서 퀸 오브 스월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께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되실 것이고, 결국에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의 결정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무엇이든 극복해 나가겠다는 결정으로 갈지, 아니면 나는 너무 버거운 상태라서 여러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쪽으로 결정이 날지는 이 리딩에서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카드에서 지팡이의 왕 카드와 검의 여왕 카드가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얼마나 열정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겠는데요, 검은 차갑고 지팡이의 불은 따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논리적으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 볼 때 이 철갑옷을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진심을 제대로 내보이지 못하시는 성향으로 보여져서, 이럴 때에는 마치 이소부화의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를 볼 때
상대방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며 상대방 스스로도 한치도 의심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떨 것이라 예상하셨는지, 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마음은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상황이나 외부 환경,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해 흔들릴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황제라는 것은 한 황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이 단호한 눈빛과 표정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내어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제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힘든 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이 정도인지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보자면요. Nine of Flame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9개의 불꽃을 나타냅니다. 9라는 숫자는 10이 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수로서 하나만 더 채워지면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새빨간 불꽃은 열정을 상징하고 있어서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온 마음을 뒤덮을 만큼 커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 9개의 불꽃은 이 마음의 주인이 이 불꽃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릴까봐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히 행동하고 방어막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하는 그런 태도까지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는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커질까봐를 두려워해서 여기서 더 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할 만큼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자신의 마음의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봐서 그러기 이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해도 될지 현실적인 분석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확신이 서야지만 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I love you 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오늘의 주제에 가장 걸맞는 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걸 표현해 오고 계십니다. 마치 아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황제의 답변이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는 일 없음 좋겠다 라는 말씀이 등장했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대사를 상대방으로부터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자신이 그 말을 했을 때를 떠올리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두 분께서 이별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 마음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보면 감정이 흔들려서 자신이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떠올리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자신의 사이에서 한번 크게 갈등을 겪었거나 대립된 적이 있으셨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신에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하고 싶으신 듯 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상대방께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이 다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분께 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한테 선택권이 없어서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리드해 주신다면 그 리드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며, 지금 현재 상대방께서는 누구를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지닌 짐이 많으시고 지친 상태라는 것을 함께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볼 때는 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이 없음에도 마음에서만큼은 여러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두 분 관계에 키가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 리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